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버린 걸까요? 아직 아무것도 공식 확인된 건 없는데요. 요사이 벤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미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란전 협상이 실패하면 벤스 탓이고 잘 되면 내 공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가톨릭 신자인 벤스를 교황 비난의 방패막이로 세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뻔한 임무만 골라서 계속 벤스에게 던지고 있죠.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방송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JD 벤스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JD 벤스는 오하이오의 가난하고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약에 찌든 엄마와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해병대를 거쳐 이라크 전에도 참전했었죠. 무려 4년간이나 전투통신원으로 말이죠. 그리고 예일 로스쿨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2016년에 낸 자전적 회고록 힐빌리 엘레지로 미국 사회에서 꽤 유명해졌죠. 개천에서 용남 벤스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그 당시 벤스가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벤스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나 했었는데요. 2012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시 나타난 벤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가 되어 있었고, 2024년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어 백악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의 이 찬란한 변신이 진짜 그의 신념의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승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그 답이 2026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 핵시설을 정역 타격하기로 결정했죠. 중동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에 내부 반대가 있었다는 거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그 중심에는 JD 벤스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벤스는 전쟁 전 내부 회의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벤스는 정치 경력 내내 끝없는 중동 전쟁에 반대해온 사람이었죠. 직접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원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부안씨는 공개적으로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그 다음이 흥미로운데요. 벤스 측근들이 언론에 슬그머니 흘렸습니다. 그는 사실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벤스가 어차피 할 거면 빠르고 세게 치자는 강경 전략을 건의했다. 이렇게 말이죠.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동시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벤스가 자신의 신념과 상사의 결정 사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름 재고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 철학적으로 조금 달랐습니다. 전쟁에 덜 열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현직 대통령이 현직 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리는 좀 달라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결코 작은 발언이 아니죠. 2026년 4월 트럼프는 벤스에게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 헝가리인데요. 트럼프의 오랜 우방 오르반 총리의 재선 유세를 도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벤스가 수천 명 청중 앞 무대에 섰고 오르반 연설이 끝난 후 분위기를 띄우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천 명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연결하려는 분의 음성 사서함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말이죠. 현직 부통령이 현직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사서함 설정도 안 된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죠. 벤스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가 잠깐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된 거였죠. 그러다 헝가리 군중의 환호 소리를 듣더니 분위기를 타며 말했습니다. 오르반 최고입니다. 헝가리가 너무 좋고 빅토르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현직 부통령이 수천 명 앞에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사서함도 안 잡혀 있고 받자마자 잠깐만요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오르반의 압도적인 낙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벤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이란과 직접 평화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임무는 이란 측이 먼저 원했다는 겁니다. 벤스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이란에 인식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역풍이 됐는데, 그러니까 벤스가 적국에 유화적이다라는 의심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들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핵심 임무 2개가 연달아 무참한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자 백악관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를 향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안 되면 벤스를 탓하겠습니다. 잘 되면 내가 전부 공을 가져가겠습니다. 다들 웃음이 터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농담처럼 나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가 이걸 진짜 농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뼈 있는 차가운 농담이란 걸 모두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였습니다. 올해 6월 16일 벤스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는데요. 제목은 커뮤니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자신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커뮤니언은 영성체라고 하는데 영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책은 단순한 종교 회고록이 아닌데요. 벤스가 2028년 대권을 향해 쌓아온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가톨릭 보수층과의 연결을 굳히는 핵심 프로젝트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반을 정면으로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교황 레어 14세를 향해 범죄에 나약하다며 공개 비난을 쏟아냈고, 자신을 예수님에 빗댄 AI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은 내렸는데 이 때문에 아직도 시끄럽죠. 이에 대해 가톨릭 신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벤스는 폭스뉴스에 나와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황을 존중하지만 공공정책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티칸은 신앙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톨릭 보수층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 상사가 교황을 공격하는데 방패막이로 나선 것처럼 보였겠죠. 반발이 거셌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겹쳐버렸는데요. 벤스가 공들여 준비한 책 커뮤니언의 표지를 보시면 표지에 등장하는 건물이 가톨릭 성당이 아닌 버지니아의 감리교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죠. 해당 교회 신도들은 우리는 벤스와 아무 관련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정치 정체성 핵심이 가톨릭 개종자임을 알려온 벤스의 신앙적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이 가장 공들여 만든 무기가 본인한테 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시선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 사이에서 지지층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일종의 사상 검증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벤스가 지금 자신의 정치 자산을 하나씩 태우며 트럼프의 실수를 덮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인데요. 안타깝게도 여론조사 숫자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달 전 시팩 여론조사에서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61%를 기록했던 펜스였는데 이란 전쟁 이후 53%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3%에서 35%로 급등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벤스와 루비오 중 누가 더 낫냐고 묻고 다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벤스는 지금 위험한 동거의 대가로 자기 영혼을 조각조각 팔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반대했지만 전쟁의 얼굴이 돼버렸죠. 그런데 협상도 못하는 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교황 비난의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방해 입주의자였지만 이슬람마바드에서 홀로 실패를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죠. 잘 안 되면 벤스 탓이고 잘 되면 내 공이요. 이건 실수로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위험한 동거의 실제 계약서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 없어지죠. 벤스가 정치 기반으로 쌓아온 세 가지 자산, 그러니까 반전 이미지와 가톨릭 보수층과의 유대, 그리고 노동계층의 목소리, 이 세 가지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 트럼프의 체스판에서 벤스의 자리가 어디가 될지는 이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끝인지 아니면 아직 반전이 남아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벤스의 정치적 앞날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